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대구시장과 관련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발전을 위한 인물 적합도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것이고요. 아마 의뢰한 곳은 영남일보입니다. 자, 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 민주당 소속이죠. 지금 화면에 나온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인데 무려 36.5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20.9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10.6, 추경호 의원이 10.4 비슷하고요. 윤재옥, 유영아, 최은석, 홍석준, 이재만 이런 순서로 나타났는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6.5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특징입니다. 이번 조사는 3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실시가 됐고요. 무선 ARS로.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충분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손성민 SBS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손성민 의원, 영남일보 리얼미터가 저렇게 전체적인 인물 적합도만 조사했습니까? 아니면 1대1 조사 같은 거, 가상대결 같은 것도 같이 했습니까? 가상대결도 같이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예? 그 데이터까지는 지금 챙겨보지 예? 못했고요. 아까 적합도로 봤을 때는 김부겸 전 총리가 오차범위 밖에서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 뭐 상당히 높아요. 분석은 좀 세부적으로 좀 다르게 해봐야겠지만은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서 보더라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TK 지역, 그 대구 경북에서 박빙의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후보들 가운데 민주당 아직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민주당 인사 적합도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오롯이 의견을 다 받은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6명이 있는데 그 표가 좀 분산된 걸로 보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20% 정도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강성 지지층의 표가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좀 모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해석은 됩니다. 예. 지금 화면이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후보들 그리고 이 컷오프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김부겸 전 총리가 모두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만 47대 40.4 오차범위 안에 있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오차범위 밖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김부겸 대 주호영 45.1 대 38. 최은석 의원 이번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김부겸 대 최은석 51.7 대 26. 김부겸 대 추경호 47.6 대 37.7. 그리고 김부겸 대 윤재옥 47.6 대 32.9, 김부겸 대 유영아 49.3 대 33.2. 뭐 같은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거고요. 사례 수는 812명 상대로 조사했다는 뭐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자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대구시장 그 가상대결이긴 합니다만 김부겸 정청에게 모든 후보가 수치상으로 뒤지고 있다. 그것도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온다. 이거 좀 충격이겠습니다. 사실 저기 언급하신 저희 당의 예비 후보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6개월 동안 장동혁 당대표의 성적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더해져서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하시는 공천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 특히 대구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공천 이런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참에 국민의힘에 한번 회초리 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여론조사인 것 같고요. 네. 지금이라도 저희가 좀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인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중진들을 컷오프를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합당한 이유를 좀 공관위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뭐 잘못한 행동이 있거나 사회적 무리를 빚거나 아니 뭔가 기준에 의해서 컷오프가 됐다라는 것을 공관위원장께서 대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것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해명이라든지 이유가 없이 그냥 여론조사 사실상 1, 2위 후보들을 컷오프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그게 더 당황스럽고 도대체 국민의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여론조사가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태 의원이 보기에 공관위원장, 공관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설명을 했잖아요. 주호영 의원은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어쨌든 국회에서 대구시장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실 분들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누구 말씀처럼 뭐 야구에서 희생타냐 뭐 진루타냐 득점을 내는 것이 중요한 건데 공천에서도 네. 이렇게 시끄럽게 공천을 하면 빨리 수습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뭔가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공관위의 능력으로는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관위와 당대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이 예. 당 지도부와 공관위가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 지도부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당 지도부가 제대로 공천 관리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주호영 의원이나 이진숙 전 위원장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것도 한 이유가 될까요? 이준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대구시장 예비 후보분들이 누군가가 공천을 받게 된다면 어찌되었든 재보궐선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당대표라든지 공관위원장은 이진숙 예비 후보를 그 비어있는 재보궐 후보로 또 염두에 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어게인하고 반대되고 장동혁 대표하고 각을 세웠던 대구의 중진 중에 한 분인데 이런 것들이 감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좀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항상 이 정치권의 공식 기구가 발표하는 공식 발표 그 이면을 항상 또 보려고 하는 게 또 기자들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국민들도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저도 김부겸 전 총리와 통화도 해봤습니다만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좀 덜컥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저 수치대로는 분명히 나중에 선거 결과는 저대로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모든 선거는 이제 나오는 표층과 심층이 다르잖아요. 그 대구 TK의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대 모든 선거의 추세를 보면은 결국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확장을 위한 투표가 발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에 있는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이제 전선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6월 3일날 그대로 결과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것은 다시 바라볼 문제지만 저 결과가 왜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저 여론조사의 항목이 대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합도잖아요. 누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제가 봐도 저 인물로 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검증됐잖아. 일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일을 해봤고. 근데 나머지들은 뭐냐면 나머지들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냥 편안한 안식처를 선택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자기의 업적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이어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다선 의원들이나 이런 후보들이 지금 정치 지형이 어려우니까 대구에 내려가서 좀 더 편안하게 좀 지내보겠다 그런 의도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싶고 한편으로 이면을 좀 아까 우리 앵커께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영남일보에서 한 건데 컷오프 이전에 여론조사를 한 겁니까? 컷오프 이후에 한 겁니까? 그거 시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컷오프 이전이었다고 하면 이런 인물 적합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경쟁력 있는 인원 조사들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만약에 컷오프 이후에 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하나의 어떤 일정한 의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런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컷오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도 한번 바라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이게 3월 22일, 23일 여론조사인데 22일 밤인가 이게 발표가 돼서 23일 조사 때는 이미 컷오프 된 상태에서도 그렇겠군요.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얘기인데 손성민 의원,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또
저 기자들 상대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 공관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도 김부겸 전 총리랑 했을 때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저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중앙당에 예. 와서 재심 요구를 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좀 답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공천 기준이 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이런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왜 민심과 다른 결론이 났는지 설명하고 직접 위원장이 답하고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네. 자, 이준숙 전 위원장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준숙 전 위원장 상대로 해서는 뭐 국민의힘 내부 안팎에서 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관측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내정설하고 저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나 장동혁 대표하고 전화, 문자 포함해서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참으로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출마 선언한 직후부터 들은 이야기가 혹시 당신은 잘 싸우니까 보궐선거에 맞지 국회에 맞지 않냐. 말로? 저는 한 번도 대구시장 외에 다른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한 번도 대구시장 말고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저희 이야기 다음에 다른 질문이 기자들 질문 받고 한 얘기가 있어요. 뭔가 다른 제안을 받는다면 그때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실제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뭐 이번에 대구시장 후보 가운데 현역 의원이 누군가가 만약에 공천이 된다면 그 지역구가 비게 되니까 뭐 거기 공천 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전망들이 많은데 김용태 의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뭐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휴식 시간에 의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준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대구시장에서 누군가가 공천을 받게 된다면 그 지역에 이준숙 위원장이 출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의원들이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준숙 위원장이 이미 대구 재보궐에 대한 생각이 있고 지금 선거운동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전국의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조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재보궐을 선택했을 때 선거운동, 인지도가 뭐 지금도 높긴 하지만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재보궐로 생각하고 공관이라든지 당 지도부하고 내부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이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예. 물론 겉으로는 소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의 누군가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구 시장만 고민해봤고 이제 재보궐을 고민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놓고 만약에 정말 재보궐에 나왔을 때 국회의원도 결국에 준비된 사람이 하셔야 되는데 저런 말씀을 좀 삼가하시는 게 나중에 어떤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정치인이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좀 이중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바라보는 이진숙 전 위원장은 가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한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하는 그 시각이 상당히 지배적일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민주당하고 방통위원장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그 공세를 혼자서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 아마 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떤 모습이 실체에 가까울 것이냐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뭐 공천관리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또 대구에 살고 계신 분들 또 유권자분들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손석희 의원 어떻습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 뭐 방통위원장 때부터 생각하고 지금까지 본다고 한다면 정치권 진출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왔다 봐야 되나요?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구시장 선거에도 뜻을 비췄던 바가 있죠. 2020년에 대구 동구갑에 실제로 이제 당내 경선에서 유성걸 당선된 의원과 붙었다가 이제 당내 경선에서 패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구시장 선거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4년 전 2022년 대구시장 선거 그때는 홍준표 전 대표가 시장으로 당선된 그 선거인데 그때도 컷오프가 됐거든요. 본인으로서는 이번 두 번째 컷오프인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 행정직을 맡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라든지 어떤 지역민들과의 호흡을 통해서 어떤 정치 경력을 쌓아온 그런 인물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이죠. 예.
그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인가요? 뭐, 네, 뭐 결제한 게 막 나왔는데 이렇게 빵을 이렇게 많이 사서 뭐 그 부분 갖고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기억도 나는데.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대립각을 셌던 하나의 상징적 인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정책 위상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국민의힘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준숙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친윤 세력의 부활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도 주는 거고,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가 뭐냐면 핵심 지지층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외연 확장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준숙은 어디로 간 거예요? 수도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깃발을 꽂을 수 있고 확장력 있는 지역이 아니라 대구의 가장 쉬운 지역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이진숙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을 오히려 더 좁히는 그런 결과가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은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도 그렇고 하다못해 이진숙도 대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 가서 손잡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지지층은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외연 확장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의 화법이라든가 이런 정치 행위를 보면 대부분 보면 이제 조직에서 같이 정당 활동을 하다 보면 세트 플레이도 하고 개인 플레이도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런 유형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개인 플레이 강하고 자기에게 약간의 손해가 되는 위협적 요소가 있다고 하면 난사형을 해요, 난사형. 그냥 그거 지도부가 됐든 누가 됐든 다 쏘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저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나중에 당에 엄청난 부담을 작용할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뭐 방송국도 하고 정치 생활 해보지만 저런 유형들은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김용태 의원이 됐든 저가 됐든 그냥 무조건 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이진숙 의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책 부담은 상당히 작용이 큰 그런 정책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미리 예측해 봅니다. 예, 김용태 의원, 젊은 정치인,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보는 이진숙 전 위원장은 또 어떤 정치인일까요? 사실 저는 민주당이 많이 만들어줬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준숙 위원장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체포당했을 때 수갑찬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체포하는 것은 제가 좀 처음 보는 일이었던 것 같고, 그때 그리고 사실 이준숙 위원장도 경찰하고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던 와중인데 경찰이 이제 체포하는 그런 모습들, 방송 3법도 통과하면서 이제 이준숙 위원장이 24시간인가 48시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또 화제가 됐었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약간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강대강의 극단적 진영주의 안에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안쪽에서 좀 부산물로서 어떻게 좀 효과를 보셨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 의원들이 이제 투사에 대한 필요성으로서 이제 이준숙 위원장을 꼽는 것 같은데, 전 박성준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구로 가실 것이 아니라 정말 투사고 당에서 정말 필요하신 분이면 정말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수도권에서 많은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험지를 자처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당선되기 쉬운 곳을 갈 것이냐,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혹은 광역단체장 되는 게 먼저 다 중요하다, 선거는 이겨야 한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좀 도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고요. 주호영 의원은 안 나오겠죠, 무소속으로. 말을 그렇게 하지만 손선민 의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말은 가처분 신청 내겠다, 그런데 정말로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평생을 정치를 해왔는데. 오늘 새로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내일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본인이 직접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일단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전에 고등법원의 판례 중에 이런 경우, 그 본인과 비슷한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이 나눴을 경우에 반대한 사람은 카운팅이 되지만 반대하지 않은 사람이 의견까지 묻지 않고 본인을 컷오프 시킨 거는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컷오프 기준에 본인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니 내일 오전에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 여부, 그러니까 탈당 이후에 무소속 출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일단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전에 무소속 출마라면 사실 말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게
옷을 어떤 옷을 입고 뛸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고민이 됐는지 물어봤더니 흰색 점퍼는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옷 색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준비까지 들어갔다. 그 왜 흰색 점퍼가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조국 혁신당의 예비 후보들이 지역에서 흰색 점퍼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의 상징색은 짙은 파란색과 이제 보라색이 섞여 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색을 피하기 위해서 흰색보다는 다른 걸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가운데 당 색깔 말고 흰색 옷을 입고 제주도인가요? 일부 뛰고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주 의원이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단순히 엄포용을 조금 넘어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선택에 따라서 상당히 대구시장 선거뿐 아니라 전체적인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여부 뭐 이런 부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